네, 이번 세 번째 세션은요, 실제로 공공 분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이것이 그러면 구현이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네 분의 게스트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리지 큐브의 강홍규 쌤부터 자기 본인 소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회사가 클라우드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앉아서. 네, 뭐 절할 필요 없고요. 그냥 편하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식관리 솔루션으로 유명한 나리지 큐브의 강원규 이사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클라우드 사업팀을 맡고 있고요. 저희 사업팀이 좀 만들어진 지가 한 3년쯤 됐는데, 저희가 과거 한 3년 전에 저희 고객사 여긴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말 될 것 같다, 이거 곧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회사에 들어가서 좀 팀을 만들자 이렇게 쫄라서 만들었는데, 생각외로 이게 사스 서비스가 지지부진하면서 이 3년이 지나도 개고생하셨죠? 네? 어떠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살기를 좀 따로 찾고 있습니다. 사스 서비스는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공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좀 다른 형태로 좀 사업도 진행하면서 같이 지금은 저희 자체 내 클라우드 플랫폼 만들고 있고요. 서비스도 같이 개발하면서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멘텍 이진현입니다. 저희 멘텍은 시스템 이중화나 재복구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의 미들웨어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저는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용 솔루션을 클라우드화 서비스하는 이러한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클라우드화 서비스하는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으로 있는 김총호입니다. 저희는 첨단 주민에게 첨단 행정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요.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업체들을 선별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파트너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바람이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네. 이게 강남구에서 지금 행해지는 행사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크로센트 사업보호국입니다. 회사 소개는 일부에서 저희 대표님이 했고요. 저는 사실은 방금 옆에 강남구청에서 파트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왠지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 왜 이 사스 업체랑 나온지 아마도 질문을 하라고 좀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아이아스나 아니면 파스가 아니라 이제 사스 형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갈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은 제가 좀 이분들한테 질문들을 좀 많이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궁금했던 것도 좀 해결할 겸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먼저 과장님, 오늘 네. 유일한 이제 수요처 쪽이신데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있는지, 네.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하고 싶은 클라우드 쪽은 어떤 쪽이신지 그 좀 두 가지 말씀해 네, 주시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스 개념은 전산교육장에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한 3, 4년 전에 교육장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문제일지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UX가 좋지 않아요. 교육장이 어떤 식으로 한 50대 깔아가지고 직원들 교육할 때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걷어내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B2G 모델로 봤을 때는 아이아스 개념의 어떤 통합전산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평당 약 2억 원 정도를 하죠. 강남구청 땅이. 야, 거기 한 평당 2억이요? 그렇죠. 2억 정도 하죠. 전 이 환승 아니, 더블 평당 역세권이. 아니, 평당 2천만 원 아닙니까? 아니, 2억이에요? 최소한도 2억 원 합니다. 와.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저희가. 신분 당선하고 이 구보선. 그래서 이런 곳에 2층, 그것도 2층에 100평 정도가
통합 전산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 세곡동이나 아니면 어디로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그게 먹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평당 2억과 뭐 평당 한 1,500을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먹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아스 개념의 어떤 아이아스 개념의 클라우드를 저희가 하는 쪽,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는 25개 정도 되는데 이런 쪽에는 서로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파스나 아니면 사스는 조금은 UX가 안 좋고 또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님께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뭐야 이런 걸 원래 버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새로운 거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할 때 그 어떤 걸림돌이랄까? 이 좀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에서 볼 때는 우선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 굉장히 지식이 많고 실력 있는 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R&D에 너무 치중돼 있어요. 마케팅을 먼저 소비자 물건 살 놈들은 살 생각이 없는데 개발은 열심히 해놓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클라우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게 서울시에서 저장소, 그 다음에 미래부에서 행자부의 G클라우드, 그렇지만 자치단체에 내려오면은 클라우드의 개념은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수요처 측에 어떤 문제를 파악을 하고 안 되면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묘하기 때문에 우선이라는 말은 있으나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구매, 우선 사용에 이 우선은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우선 쓸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R&D로 수백억을 넣고 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우선 사용을 우선 구매를 가지고 어느 기관을 가도 우선해주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부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사업을 법을 만들고 할 바에는 강제적으로 할당을 최소한 미니멈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50% 3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 할당 조항을 넣어줘야지 쿼터제로. 네. 지금처럼 선언적인 의미의 우선이라든지 이런 말을 써서는 기술이나 아니면 벤처의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님 미래부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남구청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두 분 이제 이사님하고 강 이사님 여쭤보겠는데. 이제 이런 공공클라우드 쪽에 이제 사스에 지금 무엇이 두 분께서는 이런 게 좀 사스 활성화에 좀 이렇게 걸림돌인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강 이사님. 네. 일단 정부 쪽에서 한 2년 전부터 법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센터도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스에 관련된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부에 와닿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초기에 클라우드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감도 많이 갖고 기다리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 자체가 기본적인 인프라 위주의 IaaS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클라우드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스 업체에서 봤을 때는 거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간도 이제서야 이제 사스 시장이 조금씩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고민을 해보니 최근에 보니까 아까 세션에서도 말씀을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파스타라고 하는 그런 오픈 플랫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포럼에서 어떤 것들 얘기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회사도 정부 쪽의 사업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정부 쪽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저희가 만든 민간 소프트웨어를 그냥 갖다가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공공 쪽에 맞는 업무 형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공공에 맞는 그러한 또 시스템 표준 환경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통합 LDAP이라든지 오너라 시스템과의 연동이라든지 기타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고려가 돼야지만 사실상 정부 쪽에 들어가서 사스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현재 제가 씨앗이라고 하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길래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사스는 한 70여 개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 파스는 뭐 10개 정도, 그리고 아이아스는 뭐 한 4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뭐 사스 쪽을 보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사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니까 대부분 그냥 현재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바로 등록해 놓은 형태로 등록이 돼 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정부에서 쓸 수 있는 환경, 또 맞춤형으로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구성된 제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천상 뭐 정부 쪽의 어떤 사스 클라우드 쪽 발전은 거의 그 요란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G파스타 같은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뭐 각각 기업들이 뭐 팟을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에 맞는 그런 또 사스를 또 개발해 가지고 뭐 언제 시장이 열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열릴 때까지 또 만약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나서 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었듯이 좀 정부 환경에 맞는 뭐 통합 LDA 연동도 지원해주고 뭐 온라인 쪽도 같이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특화된 파스. 그러니까 뭐 K 파스타를 만들었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정부 쪽에서 G 파스타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사스 쪽에서도 좀 손쉽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포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부 쪽에서도 그런 사스들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어쨌거나 선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G 파스타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사스 시장이 좀 더 빨리 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수상무님, 뭐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남 쪽에 돈 주면 제가 바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사스 성장을 이렇게 보면 좀 안 좋은 게,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팔 때하고 온라인에 팔 때 이제 사실은 사스가 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클라우드라는 게 사실. 근데 그게 과연 쌀 거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방금처럼 보안이 만들어지고 뭐가 다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손쉽게 사용은 하지만 이게 과연 비용적으로 우리가 그냥 옛날 방식 CD로 팔았을 때 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도 요즘에는 좀 따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자기 거를 소유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스 만드는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사스가 아이아스나 파스에 올라갔을 때 그 비용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그 모듈들을 아까 뭐 중간에 SI 하시는 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마이크로로 만들어서 얘네들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모듈 단위에 결합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거고, 또 정부도 방금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을 LDAP이라든지 뭐 보아이어 이런 것들 넣어줘서 진짜 그 업체들이 자기네 것만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만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또 가능할 거라고 이건 보여집니다. 네. 자, 이사님. 예, 일반적으로 사스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스나 파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써왔던 물리머신이나 가상머신하고 환경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환 자체는 이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쓰던 어떤 UI나 UX 환경과 완전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쓰는 것 자체 그리고 전환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그 전에 내가 익숙한 UI가 바뀌어지니까. 그렇죠. 그 전에 또 이루어져야 될 것 자체가 조직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쪽 전환에 대해서 필요성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뭐 사스로 전환하는 사례가 보면 뭐 개발 쪽에서 뭐 지라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협업이나 업무 단계에서 구글 앱스를 옛날 7년 전에 다 전환을 했거든요. 전환했지만 여전히 엑셀을 사랑하시는 분은 주구장창 엑셀을 쓰십니다. 그리고 공유를 안 하시는 분은 또 공유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쓰는 환경, 여기에 이제 익숙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환이 잘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바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제외한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UI나 UX에 대해서 경험치가 필요 없는 그러한 주변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계정 관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백업이나 근데 재복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UI를 가지고서 핸들링 할 게 아니고 주변적인 업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클라우드의 전환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뭔가 이제 변화 관리 쪽에 수고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일부 한두 명만 어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환경들, 업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사스로 전환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거고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연스럽게 뭔가 제일 빨리 변화를 할 수 있는 분야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익숙했던 어떤 워드 프로세서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서스 파트의 다른 워드 프로세서로 바꿔라.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예. 자, 과장님, 예. 뭐 오늘 주제가 약간 다른 거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또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강남구청은 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어떤 쪽이 제일 관심 많으세요? 저희는 네. 어차피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CS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으세요? 결국은 이제 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메신저를 만들 거냐를 고민하다가 카톡에 태우는 게 가장 좋겠다. 챗봇으로? 네, 챗봇으로. 그래서 지금 거의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주정차 민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답을 드리지만 답까지 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을 이길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정차를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정도까지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이의 신청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가 이 정산정보과에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결국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 공공기관에서 주민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해서 지금 섞어가지고, 물론 이제 앞으로 행정지식하고 묶여서 이게 상당히 발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120이 이제는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주정차 민원의 분야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여건이나 아니면 뭐 건축이나 등등등 지식과 묶이는 것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한 열흘 정도면 오픈을 할 예정인데, 챗봇을 활용한 주정차 민원 해결, 민원 보시라, 저희가 이제 강남구 주정차 민원 보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카톡에 플러스 친구에 치시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광고하시는 겁니까? 베타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자꾸 뻑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실 잘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게 준비가 작년 한 7, 8월부터 됐으니까 한 8, 9개월 한 거죠, 준비를. 그런데도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뭐 주민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프렌들리 관점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센터를 저희가 이제 오면서 이 클라우드 개념에, 지금까지는 뭐 호스팅 이런 개념으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플랫폼이 너무 좋아서 호스팅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쪽에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2, 4분기 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세션 1에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적용 방안에 있어서 특히 이제 지자체 쪽에 대민 서비스 쪽이 굉장히 적합할 거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미 어차피 그런 표를 주는 쪽으로 사람, 뽑는 사람이 주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선거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키려고 하는 저는 거죠? 얼떨결에 공무원이 된 얼공이 아니고 네. 30년째 학은 늘공이기 때문에 늘 네, 공무원이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표는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다만 이제 세금 내는 분들이, 저도 세금을 띠끼지만 세금 내는 분들이 돈 내고 과연 무슨 대접을 받느냐가 굉장히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정 안 되면은 뭐 자치단체에서 일 잘해가지고 돈 나오면 돌려주면 되는데 맞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신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서비스, 기존 행정의 서비스를 얹히는, 프로덕트의 서비스를 얹히는 그러니까 그런 저는 방향으로. 지금 아까 이전 이사님 같은 경우에 그룹웨어를 UI를 바꾼다면 진짜 내부에서 반발도 심하고 변화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지금 이제 대민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렇게 지금 아까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주민들 좋은 거잖아요. 상권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기존에 그걸 애플리케이션으로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로 쉽게 뭔가 바로 할 수 있다면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좋은 영역이 되겠다. 통합에 대한 문제인데, 미래부나 행자부나 아니면 법제처든 감사원이든 어딘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한다면 네. 전 국민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여기에다 이제 GPS를 얹히거나 보태면
그 현장이 현지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돈 네. 안 들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클라우드 쪽은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계약을 해서 네.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좀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 한국정보공학인가 90년대 말에 그 뭐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학생기록부 그거를 그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그 회사가 엄청나게 대박을 쳤거든요. 전국의 학교들 다 쓰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차든 뭐든 분야별로 지자체가 대민 서비스에 고민하는 분야를 어떤 각 개별 사스 만드는 회사 서비스 하는 데들이 그걸 뭔가 히트 서비스를 하나 내가지고, 그래서 강남구청이 되게 잘 쓰면 다른 구청도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민 서비스니까. 그러면 네. 이게 클라우드니까 바로 쓸 수도 있고, 그런 분야가 그런 히트 서비스가 앞으로 여러 개가 나오면 되게 좋겠다. 하나라도 나온다면 굉장히 다른 업체들도 그걸 보고서 그 업체를 보고서 따라할 것 같아요. 뭐 용기를 내고. 근데 지금은 뭔가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 강 이사님처럼 3년 하셨는데 지금 많이 기운이 쭉 빠지셨잖아요 지금, 그죠? 강 이사님 어떠세요? 어떻게 강남 그 이제 생각하세요?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히트 서비스 좀 개발할 거 없어요, 강 이사님? 오늘 여기서 좀 힌트 좀 얻어가려고 합니다. 네. 자, 또 뭐 지금 이제 오늘 어차피 나온 거니까 각자가 지금 뭐 여기서 즉흥적으로 좋으니까 이런 공공 쪽에 이런 사스 쪽에 있으면 각자 회사 상관없이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거 뭐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보시죠 한번. 이사님, 나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본인 회사 거 말고 그냥 오늘 막 들어보고서 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냥. 일단 공공 쪽에서 아까 이제 뭐 앞서 이제 파스타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위해서, 그 지역 개발자들을 위해서, 혹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획득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프라를 공공 쪽에서 제공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어떤 파스 플랫폼도 좋고요, 사스 플랫폼도 좋고. 예. 강 이사님 여기 정부 쪽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 분들을 보면은 좀 안 된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민간 쪽이랑 공무원이랑 같이 시스템 구축을 많이 해보면 공공 쪽 분들이 시스템을 굉장히 낙후된 걸 많이 쓰세요. 심지어 메일도 뭐 민간 같은 경우에 메일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지개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공공 쪽은 뭐 다 막혀 있고, 또 그렇다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아직까지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제가 들어갔을 때 1인당 메일 계정 용량이 뭐 100메가도 안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인터넷 메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장애가 뭐 하루에 몇 번씩 나는 상태로 해서, 그게 행 XX라는 그 부서에서 쓰고 계시는 그 형태인데, 저희가 이런 그 클라우드를 좀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사스를 좀 제공해 준다고 하면 공공 쪽에서는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분들도 많이 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빨리 G 파스타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저기 서상무님, 이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공공 쪽에 서비스를 하려는 많은 이제 사스 기존 사스 업체나 아니면 기존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들, 아니면 SI 포함해서 그런 쪽에다가 올해 상무님께서 이제 파스타를 만드시고 파스타도 사용 버전도 좀 하고 계시니까 어떤 쪽을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고 계세요? 어떤? 사실 주안점은 없고요. 네네. 네, 지금 그 예전에 이제 저희도 회사도 이제 파스타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시스템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서비스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플랫폼인 것 같고요. 뭐 대민 서비스 방금 얘기한 뭐 주정차라든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줄 거냐, 그 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클라우드가 올 텐데, 아까 말했지만 뭐 다 모아줘서 통합적으로도 올 수도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활용할 부분은 많은데 어떻게 서비스를 못 찾아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도입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용이 불편해서 진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은 서비스가 현재 만족하고 있는데 어떤 필요가 없어서 못 쓰는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까 강남구청처럼 주정차 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강남구청으로 올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근데 아니 저는 좀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게 서비스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이제 각 이제 어떤 그 좋게 도메인별로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그 수요처, 강남구청 같이 수요처에 있는 사람도 그냥 같이 이제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 그냥 납품회가 아니라 자세가 같이 뭔가 그런 기획하고 그런데 참여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과장님 궁금한 게 과장님 같은 그런 공무원이 그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별로 많이 많은데. 못 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으면 여기 있는 전문 업체들이 과장 같은 공무원이랑 같이 만들어서 그 뭐 주차 챗봇을 만들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다른 챗봇을 만들든 뭐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닙니까? 하면 기술은 구현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이게 네.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우선 퍼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실패학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공무원 문화고요. 그리고 2등을 좋아하니까 이제 1등이 영원히 없어 계속 1등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이거 챗봇을 저지르면서 구에 가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죠. 나중에는 뭐 그럼 다 집어던져 버리고 안 하겠다 그럼 뭐 이래가지고 갱신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초콜릿을 팔으려면 초콜릿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맛을 알아야 사는 거지 초콜릿을. AI에 대해서 뭐 공무원들이 과장 국장들이 뭐 AI가 뭐 예를 들면 조류 독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진도가 나가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쪽의 비즈니스 영역의 책임이다. 오히려 컨퍼런스나 아니면 자료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고 그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안 되는데 최신 기술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UHD 가지고 우리 흑백 테레비 보고 있는데 흑백 테레비밖에 없고 그게 최고인데 UHD HD 그 테레비를 가지고 와서 사라 그러면 사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더 해서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을 더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까 전 세션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결국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새로운 예, 예. 두려움, 아까 2등을 한다, 1등을 한다.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으로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말씀하셨는데 컨퍼런스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현재?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법을 공부하고 ICT를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했기 때문에 양쪽의 오른쪽 왼손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대개는 이제 한쪽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법을 공부한다든지 ICT를 공부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법은 능수는 하는데 ICT를 못 얹히고 또는 전산 쪽은 이제 ICT를 얹히는데 법이 이게 융합이 컨버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정부에서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더 고민을 해서 이런 기회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저는 그런 사례를 드립니다. 공무원이 외국을 나가고 승진하는데 영어 토익 토플 점수는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ICT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이 토익 990점을 받은 직원하고 1분의 타수가 3배, 4배 되는 직원하고 어느 사람이 세금 낸 주민들한테 더 이로움을 주겠냐 이거.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토익 990점을 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은 인사시스템든 뭐 전체적인 문화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은 거기에 그냥 그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CT 지금 말씀하시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가장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4대 의무인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고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정리를 해야 돼? 지금 연말정산이 지금 완벽하게 되잖아요. 링크가 돼서 데이터가 연동이 돼서 마찬가지로 세금 내는 서비스가 얼마든지 부가세든 뭐든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단체별로 그러면은 업체를 선정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강남에 8만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세무사가 문제되는 건 별도의 문제고 세금 내는 국민들이 편하고 국민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클라우드 쪽도 아마 앞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됐다 그러면 서비스를 어떻게 입히고 얹히느냐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뭐 클라우드도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임근식님
강남구청 과장님 속 시원하게 촌촌살인의 클라우드의 현재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 지자체가 공공 클라우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더 좋아질 거란 말씀이신데 이런 클라우드 통합 운영은 정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요 기관별로 이게 역할이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 해야 돼요. 결국은 이걸 뭐 미래부에서 클라우드를 하고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하지만 어차피 진도 안 나갑니다. 하려면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 대통령 확인 사항으로 뭐 나간다든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진도를 안 나면 감사에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자, 류성민님, 실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여러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으면 가격 경쟁 위주로 제안서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모든 벤더들이 대동소이해서 어느 부분을 중요시해야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글쎄요, 저기 뭐 아무도 답하셔가지고 또 총대를 맺는데 그 소비자가 좀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과 구글이 있다고 하면 저도 뭐 소비자로서 좀 견적을 받아봤는데 다 비슷해요, 가격대가. 근데 실제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아마존의 강점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소비자가 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낫을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컨설팅해주는 전문 또 컨설팅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는 아직까지 뭐 이런 것까지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객분들이 좀 그런 클라우드 업체에 더 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료를 더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영님, 이미 서울시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서로 업무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예산 낭비가 아닌지요. 기관마다 어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지 조회가 가능한지요? 뭐 이런 거? 네. 네네. 서울시에서 클라우드 하는 건 없고요. 클라우드 저장소 미래부 사업, 행자부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 자치단체는요, 전체적으로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완전히 서울시하고 강남구는 남의 나라예요. 지금 이제 국민들은 서울시하고 뭐 천안시하고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뭐 다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완전히 독립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개별 법령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암호화되지 않으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섹션을 다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데이터 센터로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이걸 다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수열님께서요. 한국형 파스 솔루션인 파스타 2.0의 활용 사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이런 파스타의 이제 상용 버전을 이제 크로스센터에서 파스 엑스퍼트라고 만드셨잖아요. 예. 이것을 우리는 네 번째 세션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잠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실 것인지. 뭐 파스타도 그렇고 이제 파스 엑스포트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3년간 사업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인 그 플랫폼의 기본점을 좀 돌았다 그러면 이제 2.0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인기니 2.0 말고 파스타 2.0 말고 새롭게 이제 사업을 아마 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 사업에서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뭐 단순하게 그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ICT처럼 뭐 빅데이터나 IoT나 이런 거하고 어떻게 이제 매핑돼서 얘가 돌아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도메인 특화별로 요즘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뭐 GE가 쓰는 그 프레딕스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공장에서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에 맞춰서 또 특화 서비스, 특화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미래부나 이런 정부에서도 그 파스타가 그쪽으로 발전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김효숙님께서요. 지금 설명에 의하면 공공기관들은 현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쪽으로만 활용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외에
공공기관 서비스 용도로 준비 또는 활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현재 있는 상황인지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시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행자부 쪽에서 아까 얘기하신 세월이나 이런 걸 모바일 쪽으로 빼면서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결국은 스토리지 개념이죠. 저장소 쪽으로 가는 거지. 중간에 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나온 거는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없습니다. 네. 심동환님, 기업들의 무분별한 제안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이 난감할 때가 많은데 실제 필요한 클라우드 사업성보다 너무 크게 도입을 한다면 이걸 제재하거나 뭐 방지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기업들 무분별한 제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이제 클라우드가 초기가 잘 모르니까 이게 부풀려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질문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뭐 그걸 막는 법은 없고요. 어차피 제안을 받아서 그것도 그 지단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판단할 일이지 사실은 어떻게 뭐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크다 작다를 말하기가 힘든 게 거기서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나 규모인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컨설팅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고객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문제 세 번째 세션이 임근식님하고 그다음에 김효숙님 두 분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CGV 연락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거 하죠. 강 이사님.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구글 기반으로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내 사스 시장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겸해서 먹고 살고 있는 형편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공공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도 지금 이 모양이기 때문에 공공 쪽도 사스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좀 부탁드렸듯이 이런 것들 좀 더 땡기기 위해서 좀 훌륭하게 만드는 파스타를 좀 더 버전업해서 좀 G 파스타 버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저희 같은 업체들은 좀 더 쉽게 좀 공공 쪽을 좀 누려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클라우드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이 과연 클라우드로 맡길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우리 회사의 혹은 우리 기관의 비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우선 클라우드로 먼저 옮겨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B2G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자치단체나 중앙부처가 따지면 300개가 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면 비전이 보일 것처럼 느껴지면 실질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고 실행하는 기관은 전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만드는 분들은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자치단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수요처에 이런 어떤 컨퍼런스든 아니면 어떤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이 확실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를 우선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실패가 없을 것이고 지금 같은 시스템의 어떤 B2G 사업은 특정 업체 몇 군데만 먹여 살리고 나머지는 노력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사업 모델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G 파스타를 만들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좀 더 좀 쉽게도 만들고 또 사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것, 아까 말했던 보안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G 파스타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파스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이분들도 쉽게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플랫폼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수요기관한테 교육을 더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예. 저는 오늘 좀 지나면서 이 공공기관에 어떤 그 공공기관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뭔가 도입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뭔가 스타성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스를 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스타를 발굴하듯이 그런 스타성 사스 모델이 있으면 그러면 입소문도 금방 날 거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이아스라든지 뭐 파스라든지 같이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 진짜로 단순하게 뭐 용역하고 납품하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그 대민 서비스가 됐건 아니면 R&D가 됐건 뭐가 업무를 진짜로 아주 좋아서 이득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스타성 사스를 우리가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생각보다 아까 뭐 주차 아주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예. 그러니까 기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실제 그 어떤 그 비즈니스 실제 그 업무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런 게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구현한 거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또 한번 바람이 불면 이 좁은 나라에서 금방 또 퍼지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신 네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3분 뒤에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파스타 이제 사용 버전인 이제 크로센터에서 개발한 그 파스 엑스퍼트에 대해서 좀 캐주얼하게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3분 뒤에 뵙겠습니다.